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를 다녔던 퇴학생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됐습니다. 검찰 내 성범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첫 구속 사건이 발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17명이 사망을 했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었는데 일단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1시간 넘게 총을 난사를 했고 경찰의 신속 대응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플로리다주 마저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인데요. 마이애미시의 바로 위쪽에 있는 거고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퇴학생인데 이제 그 학교에 다니다가 그 옆 학교로 퇴학된 학생이 들어와서 이제 총기 난사한 사건이고요. 사망은 17명, 그리고 20명이 부상됐지만 이 사건에 그 경찰이 신속 대응이 안 이루어졌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사건의 사망자가 그러니까 이 교문 바깥에 2명 있었다는 걸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경찰을 유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데에는 그 이른바 순찰차가 하나 있습니다. 예. 대기하고 있는데 이 범인 니콜라스 크루즈는 일단은 먼저 총격을 통해서 경찰을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안으로 진입해서 사격을 한.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계획적인 거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 그것도 이제 감안하고 범행이 이루어진 걸로 볼 아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범행 동기를 놓고 이제 FBI와 경찰이 수사 공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범행 동기를 찾을 때 이 사건이 어떤 성격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건 보통 FBI의 그 범죄 매뉴얼에 따르면 컴플리트 머더라고 킬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서러티 머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예. 조승희 사건 같은 경우는 어서러티 머더입니다. 말하자면 말 그대로 특정한 학교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는 살해 사건이고 연속 살인이라고 하는데 예.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갈등 살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네. 이 두 가지는 지방 경찰이 아니라 FBI의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스와트가 지금 출동해 갖고 하지만은 이건 진압이고 수사 자체는 FBI의 팀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역 경찰과 FBI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권은 FBI한테 있다고 보시는 건 이 사건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총격범이 범행 당시에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일종의 이제 테러범들 사이에 일종의 이런 범죄자들 사이에 일종의 교범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총기 난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이 뭐냐면은 교실 안에 들어가서 바리케이트 치는 겁니다. 예. 그럼 그것을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테러범의 입장에서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 일종의 나오게 하는 거죠. 나오게 하는 아하. 방법 중에는 화재 경보기를 올리게 됩니다. 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화재 경보기를 올리게 되면은 경찰이 먼저 못 들어가고 소방관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예. 대신 소방관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피시키는 일련의 행태가 되거든요. 행렬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 행렬을 이 범인이 AR-15 같은 걸로 조준 사격하는. 그러니까 범행 방식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총격범은 이 범행 후 대피하는 학생들의 무리에 섞여서 심지어는 패스트푸드점에 들려서 음료수까지 사 마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당시 방독면까지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을 보면 정말 뭔가 병을 앓고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킬링이랑 어서러티 머더의 구분점이 그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하고 전자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합니다. 예. 조승희 사건 네.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목표를 타격한 다음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줄을 세워갖고 나오는 행렬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은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말하자면 방독면도 쓰고 마치 자기가 범인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정확한 계획살인범이 되겠죠. 예, 그렇군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상 징후 같은 거는 포착이 좀 안 됐나요? 이 범행 같은 경우는 보통 SNS에 경고를 합니다. 예. 네. 자기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사전 징후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데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백팩 같은 거에다가 총기를 넣든가 칼을 같은 걸 넣고 예. 학생들을 공포를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징후가 있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전에
유명 블로거의 이 사람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FBI가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물론 정확히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경고가 한 달 전, 2달 전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는지가 선뜻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게 사실은 미국의 총기 규제법의 문제거든요. 18세 이상이면은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근데 정신 이상이란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범인은 사실은 정신 이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우울증 같은 걸 알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범인은 입양된 가정 출신이고 아. 예. 그 몇 달 전에 양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네.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건 맞는데 예. 정확히 정신 이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없고 계획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와 같은 방식의 회피성 같은 거 봤을 때는 정신 쪽은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 연이은 이제 학교 총격 사건을 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주에서는 일기장에 학교 총격 계획을 자세히 적어놓은 10대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암시성이죠. 피암시성이라고 하는데요. 10대 티네이저들이 가장 갖는 그 일종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미국은 총기 규제가 너무 허술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조승희 사건이라든가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 같은 걸 통해서 티네이저들이 청소년들이 바로바로 암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폭발물이라든가 지금 AR-15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흔합니다. 미국에서. 예. 마치 그냥 장난감 하듯이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가볍고 여성분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도 그럼 쉬운? 너무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이 18살짜리가 합법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가능하고 수백 발의 탄창을 가질 수 있고 AR-15 같은 경우는 조립하게 된 이 몸으로 감출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에는 앞쪽에 금속 탐지기 같은 것이 있고 그래갖고 사실은 총기 가지고 못 들어가죠 당연히. 예. 그런데 위장하면 너무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범인들한테 일종의 고무시키는 겁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학교 내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실 미국 내에서 이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보니까 학교가 폭력과 증오, 악의 현장이 됐다. 이 정도만의 발언이 있고 총기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몇 달 전에 총기 규제 완화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거의 논리는 이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저런 총기 난사가 많이 발생하니까 대응력을 높이려고 하니까 시민이 총기를 가져야 된다는 역논리가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총기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니까 네. 트럼프라든가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전미 총기 교제 협회 같은 경우 NRA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서는 이걸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오히려 총을 더 팔아먹을 수 있는. 오히려 이런 총기 난사가 발생하면 총기가 더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죽죠. 그렇군요. 이게 아주 역설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총기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 수는 있죠. 아. 그런데 그 총을 그 범인한테 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뭐 일종 원한을 갖거나 아니면 그거는 단순한 갈등인 경우도 그걸로 해결하는 이런 총기로. 문제가 되는 거죠.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 끝없는 학수환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은 현직 부장 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뭐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발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장검사 보통 이제 검사급 정도의 사람 명예 자살이라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예. 말하자면 평소에 자기가 범인을 잡아봤지 범인의 입장에서는 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이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도 도주, 뭐 증거인멸 사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자살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명확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 본 사람도 있고 네. 피해자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된 부분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 부장 검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사진 찍히는 거죠. 아. 어차피 보도진 앞에 나서야 되는 부분인 네. 거고 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자체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제3자가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에서 그 사람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2차적으로 그 피해자한테 이걸 인멸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건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피해자를 일종의 그 회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더 심각하니까 구속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피의자 신문 출석하지 않아도 구속이 되는 경우군요. 이거는 이제 서류만 보고 판사님이 서류만 보고 하는 경우도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 부장검사 이외에도 지금 추가 성추행 의혹이 검찰 내에서 좀 불거진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추가 의혹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사가 진행이 되나요? 지금은 이제 이메일로 주로 이제 접수를 그러니까 그걸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 이런 보고 라인은 검찰 라인은 상급자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데 예. 지금 이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이메일로 직접 뭐 어떤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신호가 되겠죠. 예. 부장검사도 구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면은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네. 더 개진할 가능성이 높죠. 예. 네, 그렇군요. 한편 이번 성추행 조사단이 이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 인사 불이익이 없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좀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상급기관인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 상급기관이거든요. 예. 네. 중요한 건 인사 기록인데,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과 인사 기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여주지청으로 갔다가 통영지청으로 서지현 검사를 전보했는가에 대한 그리고 사무감사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상세한 어떤 주고받은 어떤 업무 그 공문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보면은 정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 안태근이라는 사람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주고받은 어떤 업무 관련된 서류를 보게 되면은 정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찾으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이례적인 압수수색인 것 같은데 가해자로 지금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다음 주 중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의혹 그리고 인사개입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처벌이 가능한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성추행이 있었을 때는 친고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거는 서지현 검사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내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하기 어려운데요. 공소시효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친고죄 문제 때문에. 근데 인사 개입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 말하자면 여주지청으로 전보했다가 통영지청으로 전보를 할 때 안태근 검사장이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증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이 미국 플로리다주 총기 사건과 그리고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